안녕하세요.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첫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문법과 표현은 동사 은, 바, 있다, 없다입니다. 이 문법은 여러분 5급 문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으니까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은, 바, 있다, 없다는 경험이 있다, 일이 있다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먼저 동사 가다는 받침이 없으니까 간, 바, 있다, 간, 바, 없다 얘기해요. 다음 먹다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는 먹은 바 있다, 먹은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다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말하다를 이야기하면 말한 바 있다, 말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뒤에 바가 있다 없다를 자주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번 예문을 들어서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지윤 씨 뭘 그렇게 생각해요? 하니까 지훈이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이가 이야기해요. 방금 지금 지나간 사람 나를 지나갔어요. 지나간 사람이요. 어디에서 만난 일이 있는데 어디에서 만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구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사람이 지나갔는데 내가 어디에서 만난 일이 있어요. 아마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나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이럴 때 누구일까요? 이야기합니다. 만난 일이 있어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남자는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연주가죠. 피아니스트로 여러 대회에서 여러 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는 피아니스트로 여러 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구나. 여러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 우리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가 바로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말한 적이 있던 새로 생긴 카페이다. 이렇게 해요. 이 카페는 내가 전에 친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카페가 바로 제가 말한 적이 있던 새로 생긴 카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은, 바, 있다, 없다는 어떻게? 하나 더 있네요. 이 배우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로도 신문에 자주 소개된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 배우는 어려운 이웃을 도왔어요. 그래서 신문에 자주 소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은바 있다 먼저 확인하시고 자, 은바 있다는요. 의미가 앞에서 말한 것이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 말한 일이 있습니다. 은바 있다는 문어체예요. 문어체라는 말은 이제 기억하십시오. 쓰기말이라고 합니다. 문어체는 쓰기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에서보다는 쓰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격식체입니다. 이제 격식체도 기억해 두세요. 격식체는 신문이나 발표를 할 때 뉴스 등에서 사용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대화하는 말이 아닌 딱딱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딱딱한 말이에요. 문어체, 격식체고 여기서 사용된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예문을 하나 볼게요. 이제는 어려운 어휘들을 좀 사용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선행입니다. 선행이란 말은 착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선행은 착한 행동. 그 사람의 착한 행동은 신문을 통해서 신문으로 어떻게 보도된 바 있다. 보도되다, 보도하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기사로 소개를 하고 네, 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착한 행동이 그 착한 일을 한 거죠. 착한 일을 해서 신문에서 나온 적이 있는 거예요. 신문을 통해 소개한 적이 있다. 소개하고 알리다 해서 보도된 바가 있다. 이걸 우리 쉬운 걸로 바꾸면 그래 신문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다. 아니면 이 나온 적이 있다를 어떻게 나온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신문에서 봤어요. 이야기하는 거. 네. 그러면 연습. 자, 지윤 씨 뭘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 지나간 사람이요. 어디에서 만난 적 있는데 라고 했죠. 그럼 만난 바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구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만난 바 있다. 그럼 만난 어떻게 바꿔서 씁니까? 네. 만난 적이 있다. 또 어떻게? 만난 일이 있다. 모두 다 경험이죠. 만났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만난 일이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이 남자는 피아니스트로 여러 대회에서 어떻게 상을 받았어요. 받은 적이 있어요. 상을 받은 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상을 받은 바 있어요. 오케이. 다음. 이 카페가 바로 제가 말했었어요. 말한 적이 있어요. 말한 바 있던 똑같이 이야기하시면 돼요. 말한 적이 있던 말한 바 있던 새로 생긴 카페입니다. 이 카페가 바로 제가 말한 바 있던 새로 생긴 카페이다. 딱딱한 말로 쓰기 말로 썼죠. 자, 이번에도 딱딱한 격식체 사용했습니다. 이 배우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로도 어떻게 신문에 자주 소개된 적이 있다. 소개된 일이 있다. 신문에 자주 소개된 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 배우는 어려운 이웃, 나의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로도 어떻게 신문에 자주 소개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험이 있다,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지은이와 하나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딱 이렇게 사용해요. 하나씩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각해져서 학교에서 2주 동안 방학을 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들은 바가 없다 하면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또 들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들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듣지 않았어요, 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는 학교에서 2주 동안 방학을 해요, 안 들었어요. 들은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지윤이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서 아는 무엇입니까? 알다. 현재니까 아는 바로는 이따 학교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자, 여기는 은 사용했고요. 여기는 는 사용했네요. 왜 그래요? 과거랑 현재 이야기합니다. 들었어요. 들은 적이 없으니까 과거 사용했고요.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으니까 아는 바로는 이따 학교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자, 확인할게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가 조사를 했습니다. 알아보았어요. 조사한 바 알아봤는데 따르면 이번 여름엔 작년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여름은 작년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2주 동안 어때요? 방학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한 바와 똑같이
말한 일이 있어요. 말한 바와 같이 2주 동안 방학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처럼 에 따르면 와 같이 등등등 같이 사용합니다. 그 배우는 많은 기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주는 것이죠. 돈이 됐든 재능이 되었든. 그 배우는 많은 기부 활동으로 신문과 방송에 소개된 바 있다. 말 그대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기로 유명한 바 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똑똑해요 라고 유명한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까? 쓰기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거 많이 쓰죠.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위에서 이야기해서 쓰기를 쓸 때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래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쓰기 연습할게요. 누구 씨는 하니까 우리 타오 씨는 해볼까요? 타오 씨는 일찍부터 뭐랄까요? 말을 잘하다? 말을 잘하기로 유명했다지요. 그러니까 네, 12살 때 이미 네, 말을 잘하기로 유명했으니까 유명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바 있습니다. 고요. 땡땡 항공은 과거 경제 위기 당시 직원들의 무급 휴직은 일을 쉬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으면서 무급이에요.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겪은 바.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에 대규모 퇴직은 일이 끝났어요. 이제는 그 나이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1994년 53명, 뭐 30, 쭉쭉쭉 해서 90년대 이후 5차례, 5차례에 걸쳐 명예퇴직을 했어요.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시한 바 있다. 이렇게 딱딱한 격식체말을 사용하면 되지요. 쓰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법과 표현. 명사, 인지, 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지, 일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의문, 내가 궁금한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자, 명사 누구, 무엇, 왜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는 누구인지, 무엇은 무엇인지, 왜는 왜인지 부사이지만 명사로 확인을 하지요. 누구인지 물어보고 누구일까? 네. 무엇인지 무엇일까? 왜인지 왜일까?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그럼 그대로 물어보면 돼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좋아하는 술은 무엇이에요? 자주 가는 곳은 어디예요? 이렇게 그냥 물어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물어보는 것은 몇 가지 배운 적이 있어요. 배운 바 있습니다. 자, 동사, 형용사, 은가요, 는가요, 명사, 인가요. 이것도 사용한다고 했죠. 예의 있는 말이라고 했어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좋아하는 술 무엇인가요? 또 자주 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명사니까 인가요 사용해서 물어봐요. 자, 다음 이렇게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있어요. 그럼 외국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 제일 많이 먹는 음식 또 물어보고 또 제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자, 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거니까. 자,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앞에 일에 대한 의문. 왜 그럴까? 이거랑 궁금증. 그래서 뭘까? 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는 명사 인지일가를 물어보는 말에는 사용하는데 어떻게 쓰기에서 사용을 한다면 20대에는 진로, 미래의 길을 이야기하죠. 미래에 무엇을 할지 진로를 위해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어떻게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에요?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한다 앞에 인지를 사용해서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너가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쉽게 사용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일까? 좋아하는 술은 무엇일까? 자주 가는 곳은 어디일까? 문장의 끝에서 사용했습니다. 물음표 사용해요. 자, 만나는 사람이 누구일까? 나는 정말 알고 싶다. 어때요? 좋아하는 술은 무엇일까?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등등등. 자주 가는 곳은 어디일까? 한다. 이런 식으로 쓰기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면 되죠. 자,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일까?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 제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요.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인지 물어봐야겠다.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한다 등등등. 뒤에 새로운 동사나 형용사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어디, 누가, 무엇, 왜 다 물어보는 말이죠. 그러면 언제인지, 언제일까, 어디는 어디인지, 어디일까, 누가는 어떻게 바꾸면 돼요, 여러분? 누구인지, 누구일까, 무엇은 어떻게, 무엇인지, 무엇일까, 왜인지, 왜일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 몰라. 왜 그래요? 나도 몰라요. 이럴 때 여러분, 저는 왜인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자, 이걸로 볼게요. 성공을 하려면 재능인지, 기회인지, 열정인지, 능력인지, 노력인지, 의지인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 성공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알아보면 노력일까? 재능일까? 열정일까? 기회일까? 능력일까? 의지일까? 잘 모른다. 우리는 지금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명사는 인지일가인데요. 동사 형용사는 은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많이 아픈지 걱정돼서 병문안에 갔다. 많이 아픈지 하면 물어보면 많이 아파? 궁금한 거예요. 많이 아픈지 궁금해서 걱정이 되어서 병문안에 갔다. 동사는지 형용사인지일까 합니다. 자, 그녀의 성격이 털털한지, 인정이 많은지, 차분한지 궁금해요. 털털한가? 인정이 많은지, 차분할까? 궁금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좀 더 만나볼 것이다 얘기해요. 네. 방금 발표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누구예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하나 씨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링링 씨가 결석을 자주 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칸 씨가 요즘 안 보이네요. 혹시 무슨 일인지 알아요? 아세요? 아니요, 저도 무슨 일인지 정말 궁금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요. 또 무슨 일일까 궁금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는 경기가 좋지 않다예요.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경제가 좋지 않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저 음식점에만 손님이 끊이지 않고 손님이 계속 줄을 서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서비스인지, 아니면 또 어떻게 음식 맛인지, 아니면 가격인지 궁금하다. 아니면 그냥 무엇일까? 서비스일까? 무슨 맛일까? 음식 맛일까? 가격일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괜찮지요? 자, 두 번째도 이어서 할게요. 6월 30일 화요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문법과 표현은 동사입니다. 동사와 사용하는 다시피라고 해요. 다시피.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요. 5급, 고급 문법인데요. 쓰기에서 사용도 하고 말하기에서 자주 사용을 해요. 자, 듣는 사람이 내가 말을 하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을 다시 확인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 다면서요 공부했죠. 오늘 비가 와요. 비가 온다면서요. 너도 알고 있죠? 확인을 한다고 했어요. 이럴 때도 동사 다시피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할지 한번 확인할게요. 동사 가다는 어떻게? 가다시피. 먹다는 먹다시피. 조사하다, 조사하다시피. 조금 어색하지요? 자,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면 나도 뉴스를 봤어요. 너도 뉴스를 봤어요. 그 똑같은 거죠. 내가 뉴스를 보고 너가 뉴스를 보는 그 상황, 그것처럼 환경오염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환경오염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자, 하나. 에티오피아는 무엇이 유명한지 알아요? 하니까 지은, 하나 씨도 아는 것처럼 하나 씨도 알잖아요. 에티오피아는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 씨도 아는 것처럼 에티오피아는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음? 이번에 뉴스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화면, 여기 액정, 디스플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고 있어요. 보시죠. 축구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자. 모두 어떻게?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축구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자. 모두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자,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다른 문법으로 바꾸면 뭐뭐 하고 있듯이, 뭐뭐 있는 것과 같이, 뭐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도 라라라 알다시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6월 10일에 부산으로 어떻게 문화 수업을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 아까 이야기한 거 다시 볼게요. 뉴스에서 보다시피 우리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뉴스에서 다 봤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뉴스에서 보다시피 어떤 오염? 환경 오염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에티오피아는 무엇이 유명한지 알아요?
하나 씨도 알다시피 에티오피아는 어떻게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하나 씨도 알다시피 에티오피아는 커피 알고 있죠? 하나 씨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너가 아는 것처럼 알다시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화면에서 보다시피 우리 같이 보고 있어요. 이것처럼 축구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자 누가 모두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책에서 읽었다시피 과거도 사용을 합니다. 책에서 읽었어. 너도 읽고 나도 읽었어요. 책에서 읽었다시피 포르투갈 나라 이름이죠. 포르투갈의 주요 산업은 신발, 도자기 등의 제조업입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신발을 만들고 도자기를 만들어서 팔아요. 이것이 주요 산업입니다. 제조업입니다. 자, 전에 먹었다시피 전에 먹었어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전에 먹었다시피 먹은 것처럼 그 음식 너무 매워요. 그 음식은 너무 매워요. 이렇게. 다음,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지요.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어때요? 요즘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감기 조심해요. 나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요즘 날씨 안 좋아요. 감기 조심해요. 이렇게 이제는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요즘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피 연습해 볼게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네요. TV에서 보는 거죠. 자, 우리 무엇을 같이 봐요? 아르헨티나의 산업은 자동차. 확인해 볼게요. 자, 누구씨, 우리 지금 TV에서 봐요. 보다시피 아르헨티나의 산업은 무엇이에요? 자동차라고 해요. 자동차라고 하네요. 이렇게 할게요. TV에서 보다시피 아르헨티나의 산업은 자동차라고 하네요. 다음 친구가 이야기해요.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도시 사마르칸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친구를 보면서 듣고 있죠. 그럼 친구가 말을 했어요. 말하다시피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도시는 어디예요? 사마르칸트. 사마르칸트래요. 친구가 말하다시피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도시는 사마르칸트래요. 오케이, 확인했고요. 캐나다 수도는 오타와 머릿속에 있네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다시피 어디요? 캐나다의 수도는 어디예요? 오타와예요. 너도 알고 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캐나다의 수도는 오타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요. 어떻습니까? 동사 다시피. 사실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쓰기에서 사용을 합니다. 앞에서 말하다시피. 그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네. 아니면 보통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